세계 1위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미국의 에어택시 스타트업 조비 에비에이션에 최근 5억 달러를 추가로 베팅했습니다. 이로써 도요타가 조비에 쏟아부은 총 투자액이 약 8억 9,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조비 지분의 약 22%를 소유한 아주 압도적인 최대 주주로 등극한 거죠. 이게 진짜 단순한 재무적 지분 투자를 아득히 넘어서는 규모거든요. 자동차의 제왕 도요타가 왜 굳이 상용화도 덜 끝난 미국의 하늘을 나는 택시 회사에 1조 원 넘는 돈을 부었을까요? 단순히 포트폴리오 다각화일까요? 제 생각엔 자동차만 잘 팔아도 충분할 텐데 굳이 리스크를 안고 하늘로 간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는 도요타 가문의 100년에 걸친 아주 깊고 열망 어린 항공의 꿈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시간을 1925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25년이요? 100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도요타 창업자인 도요다 사키치는 당시에 이미 가솔린보다 효율이 좋은 비행기용 축전지, 즉 비행기용 배터리 개발에 당시 돈으로 무려 100만 원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배터리로 하늘을 나는 전기 비행기를 구상했다는 게 정말 소름 돋네요.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죠. 그렇게 묻혀있던 가문의 꿈을 현 회장이자 그의 증손자인 도요다 아키오가 다시 꺼내든 겁니다. 아키오 회장이 조비 창업자 조벤 베버르트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멀티모달 모빌리티라는 비전에 완벽하게 공감했습니다. 멀티모달이요? 보통 여러 교통수단을 섞어 쓴다는 뜻으로 많이 쓰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도요타와 조비가 그리는 멀티모달은 훨씬 구체적이에요. 사용자가 집에서 나와 도요타 자율주행 전기차를 타고 에어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한 뒤에 S4를 타고 교통체증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오, 그리고 목적지에 내리면 다시 도요타 차량이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물 흐르듯 끊김없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도요타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유만 스타트업 투자가 아니네요. 100년 전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비행기의 꿈에 드디어 완벽한 전기 모터를 달아준 셈이군요. 스토리가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연구실에서 훌륭한 시제품 한 대 뚝딱 만들어내는 거랑 그걸 내일 당장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수백, 수천 대씩 양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장벽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항공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프로토타입 만들어 놓고도 양산 단계 비용과 복잡성을 못 견디고 파산한 기업들이 수두룩. 조비 역시 그 생산 지옥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무래도 도면 그리는 거랑 똑같은 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이니까요. 맞아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타이밍에 도요타가 단순한 물줄을 넘어서 핵심 제조 파트너로 등판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주비 양무실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제조 공장 현장으로 시선을 옮겨봐야 하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도요타가 그냥 자문단 몇 명 보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약 200명에 달하는 핵심 엔지니어들을 아예 파견 보냈습니다. 네. 부품 공급망 세팅부터 조립 라인 노하우까지 제조의 모든 걸 뜯어고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도요타 생산 시스템, 즉 TPS의 전면 도입입니다. 이 TPS가 조비 공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TPS는 철저하게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린 제조 방식의 교과서입니다. 도요타 엔지니어들은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작업자 동선과 공정 하나하나를 현미경 보듯 분석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의 조비 직원들이 기체 핵심인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하나 가공할 게 약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프로펠러 하나에 30분이요? 수천 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에 30분이면 너무 느린데요? 그러니까요. 도요타 엔지니어들이 분석해보니까 작업자가 특정 복합 소재를 가지러 공장 반대편까지 50걸음을 걸어갔다가 다시 가져와서 세팅하고 기다리는 무의미한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동선 낭비가 심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작업대를 U자 형태로 완전히 재배치하고 연속 공급 시스템을 라인에 이식했어요. 작업자의 불필요한 보행과 대기 시간을 그냥 숫자 0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줄었나요? 30분 걸리던 작업이 단 1분 만에 끝나는 경이로운 단축을 이뤄냈습니다. 세상에, 30분이 60초로요? 단순히 직원들한테 빨리 움직이라고 닥달해서 기계 속도를 올린 게 아니네요.
컨베이어 벨트 돌아갈 때 발생하는 마찰력 자체를 아예 제거해서 멈출 필요가 없게 만든 거군요. 제조업 세계 1위의 내공이 바로 그런 거죠. 이걸 바탕으로 조비는 핵심 부품들을 도요타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장기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현재 월 1대 수준의 생산량을 2027년까지 월 4대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500대씩 찍어내겠다는 로드맵을 세웠어요. 연간 500대요? 시설은 오하이오주 데이턴이랑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있다던데 오하이오주 데이턴은 과거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항공기 공장을 세웠던 곳이잖아요. 상징성까지 아주 제대로 챙겼네요. 네, 단순한 연구소에서 진정한 의미의 대규모 항공기 양산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S커브 초입에 선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낭비를 없애는 도요타의 린 제조 방식을 말씀하셨잖아요. 자동차 공장에선 완벽하겠죠. 자동차는 고장나면 갓길에 세우면 되니까요. 네, 하늘을 나는 항공기는 다르죠. 맞아요. 공중에서 부품 하나만 잘못돼도 대형 참사잖아요. 미 연방항공청, 즉 FAA의 엄격한 안전 기준과 그 속도 중심의 TPS가 충돌해서 오히려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TPS를 그저 원가 절감하고 빨리 만드는 시스템으로만 오해하시거든요. 하지만 항공우주 산업에 이식된 TPS의 진정한 철학은 단순히 속도 올리기가 아닙니다. 바로 정밀함과 안전성의 규모화예요. 정밀함의 규모화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항공기 제조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오차입니다. 작업자 컨디션 따라 볼트 조인의 힘이 미세하게 달라지면 그게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TPS는 모든 작업자의 동작 하나하나를 표준화합니다. 실수가 발생할 환경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불량률이 줄어들겠네요.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부적합 부품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린 제조 방식이 안전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러를 없애면서 완벽한 시너지를 낸다는 증거죠. 대충 빨리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오차가 뛰어들 틈조차 없이 공정을 완벽 통제한다는 거였군요. 자, 그럼 공장 안쪽은 1조 원의 자본과 TPS라는 무기로 연간 500대를 불량 없이 찍어낼 준비를 마쳤다고 봅니다. 이제 공장 밖으로 나가볼까요? 결국 하늘을 날려면 규제 당국 통과랑 실제 테스트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장 박람회도 아주 극적입니다. 최근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일본 후지산 인근 도요타 히가시 후지 테크니컬 센터에서 조비 에어택시가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와, 100년 전 비행을 꿈꿨던 도요타 창업자 회사가 이제 자신들 앞마당인 후지산을 배경으로 에어택시를 띄운 거군요. 사진 보니까 눈 덮인 후지산 위로 S4 기체가 소음 없이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단순 이벤트가 아닙니다. 도요타가 지분 99%를 가진 일본 최대 일반 항공사업자 에어로 아사히와 협력해서 실제 셔틀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에요. 노선과 파트너십까지 이미 세팅을 끝낸 거죠. 일본 시장 진출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아주 순조롭네요. 조비와 도요타가 조립 중인 에어택시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100년을 관통한 도요타 가문의 집념, 1조 원 넘는 글로벌 자본, 생산 공정을 마법처럼 단축시킨 최정예 엔지니어들, 당장 내일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준비를 완벽히 마친 새로운 산업이 폭발하기 직전인 거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나눈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실행력의 규모화입니다. 훌륭한 비전과 설계도도 대량 생산 능력이 없으면 허상이잖아요. 조비의 항공 기술력이라는 뇌, 도요타의 TPS라는 제조 근육이 결합하면서 실체가 된 겁니다. 기술 혁신과 대량 생산 노하우가 결합된 모빌리티 역사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네요. 에어택시가 상용화되면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큰 그림과 연결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에어택시를 단순히 출퇴근 시간 줄여주는 수단으로만 보면 혁신의 크기를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과거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도로망이 깔리고 교외 지역에 커졌죠. 네, 도시의 형태와 부동산 가치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조비와 도요타가 이뤄낼 대량 생산은 우리의 부동산과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집 구할 때 출퇴근에 몇 시간 걸리는지 도로망을 제일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출퇴근 거리가 지도 위를 가로지르는 직선 거리 10분 비행으로 계산된다면 어떨까요?
매연 냄새 맡으며 비싼 도심, 좁은 아파트에 아등바등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어쩌면 밀을 가장 비싼 집의 기준은 넓은 지하주차장을 가진 곳이 아닐지도 몰라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공기 좋은 외곽에 있으면서도 지붕 위에는 언제든 도심으로 10분 만에 쏴줄 수 있는 안전한 버티포트, 즉 에어택시 이착륙장을 갖춘 집으로 부의 기준이 완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간 가치 기준이 평면적 도로망에서 입체적 하늘길로 역전된다는 거군요. 와, 매일 출퇴근길이 10분 만에 끝난다는 상상이 결국 도시 지형도와 부동산 미래까지 뒤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도로에서 머리 위 하늘에 한 번 더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에 오늘 저희 두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